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CNN의 한 특집 영상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이 60년 넘게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폭로되자마자 전 세계 시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하죠. 방송이 나가자마자 백악관은 급하게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입니다. 미 국방부 사이버 보안팀에서 언어 패턴 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저는 MIT에서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군 정보기관에 스카우트 되었죠. 제 주 업무는 적대국의 암호화된 메시지에서 언어 패턴을 분석하고 해독하는 것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제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차별이 있었죠. 대학원 면접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을 들었고 프로젝트 팀에서는 항상 아시아계라서 수학과 과학을 잘할 거라는 소리를 듣곤 했죠. 심지어 교수님 한 분은 동양인들은 창의성보다 암기력이 뛰어나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제가 겪는 정체성 혼란을 완전히 공감하긴 어려웠어요. 그런 저에게 구원처럼 다가온 것은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국 과학사 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단순한 혈통이 아닌 지적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이버 보안팀에서 일하면서 저는 다양한 언어 시스템과 암호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언어 패턴 분석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중 모든 통신망이 갑자기 마비된 거예요. 통신 두절은 정확히 8분 12초 동안 지속되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국가의 군대는 완전히 눈과 귀를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된 후 저는 원인을 분석하는 특별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지명되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어요. 수천 개의 데이터 파일 중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통신 두절 직전 시스템에 특정한 언어 패턴이 감지되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해킹 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특정 언어 구조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패턴이 제게 어딘가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그것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해킹 코드도 비슷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장인 마이클 리드에게 발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이군요, 김 박사.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다른 가능성을 먼저 조사하죠. 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마이클은 보통 새로운 발견에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번에는 무척 냉담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공식적인 조사 라인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이 패턴을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비공식적인 분석을 진행했어요. 그러던 중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음체계 기반 암호화 프로젝트 PBEP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접근 권한이 필요한 문서였지만 재보안 등급으로 열람이 가능했어요. 문서를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1953년부터 시작된 비밀 프로젝트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북한과 중국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암호 체계를 개발하는 데 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군사 암호 체계를 개발했어요.
크라운 시스템이라 불린 이 암호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의 최고 기밀 통신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의 최고 암호 해독 전문가들도 이 암호를 풀지 못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암호 체계의 핵심 설계자가 한국인 언어학자 이민수 박사라는 점이었습니다. 더 읽어내려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크라운 시스템의 원리는 현대 군사통신 및 암호 체계의 기초가 되었으나 그 한국적 기원은 국가안보 및 외교적 이유로 기밀로 유지할 것. 미국은 자국의 군사기술이 다른 나라의 문자 체계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크라운 시스템에 변형된 알고리즘은 현재 이지스 통합 전투 시스템의 핵심 방어 코드로 활용되고 있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군사훈련 중 발생한 통신 마비 사건. 누군가 한글 기반 암호 체계의 원리를 역이용해 이지스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미국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걸까요? 문서를 다 읽은 후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망설이는 동안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지우 박사, 당신의 비인가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즉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가 제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둘러 문서를 닫고 접근 기록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자리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에 타서 백미러를 확인했지만 특별히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평소와 다른 경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우 씨?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크라운 시스템에 관한 문서를 보셨군요. 호기심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제가 본 문서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창문 밖으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의 놀림에 당당히 맞서고 제 정체성을 지켜왔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언어학자로서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본능은 이 비밀을 파헤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핏줄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기밀이 아니라 내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라고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글 기반 암호 체계의 비밀과 그것을 숨기려는 세력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로 향했어요. 언어학과의 제니퍼 박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 내 한국어 언어학 분야의 권위자였고 특히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어요. 박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밝은 창가에 앉아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자신을 소개하고 발견한 내용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미국 군사 암호 체계의 기반이 되었다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박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 문서를 보셨나요? 놀랍네요. 저도 그런 이론에 대해 들은 적이 있지만 실제 증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문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 박 교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김 박사,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설계한 혁신적인 문자 체계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암호 체계에 활용됐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연구에 깊이 파고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에 저는 받은 전화와 수상한 감시에 대한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박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현대 정보 기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구비 지원이 중단됐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연구 가치 부족이었지만 다른 연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교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학술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2017년 UCLA의 김 교수가 한글의 정보학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려다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학계에서는 모두 의문을 품었죠. 제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큰 세력이 이 진실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연구를 막으려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글의 암호학적 우수성이 입증되면 미국의 군사기술 독점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는 국제적 이미지도 손상될 수 있고요.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김 박사,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가 얽힌 문제입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이내 그녀는 열정적인 눈빛으로 덧붙였어요. 그럼에도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한글과 한국 과학사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끝을 보겠다고요. 다음 단계로 저는 크라운 시스템을 개발한 이민수 박사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터넷 검색, 학술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자료를 뒤졌지만 이민수 박사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존재를 지운 것 같았어요. 좌절감이 밀려오던 차에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 1950년대 미국 파견 한국인 과학자 명단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 속에 간략하게 이민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수 1920? 언어학자, 1952에서 1958년 미 국방부 특별 프로젝트 참여, 귀국 후 행방 불명. 이 간략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수의 인사 기록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접근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었고 발각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동료의 높은 보안 계정을 빌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여러 암호화된 파일 중에서 프로젝트 크라운 인사 기록이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폴더를 열자 여러 과학자들의 기록이 나왔고 그 중에 이민수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어요. 이민수 박사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통역 지원을 위해 미국에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언어학적 천재성이 발견되면서 그는 비밀 암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어요. 그가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한 암호 체계는 당시 소련의 최고 암호 해독가들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이민수 박사는 한국으로의 귀국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그가 보유한 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해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1958년 3월 15일 작전 침묵의 귀환이 실행되었다. 나머지 내용은 검은색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침묵의 귀환?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정부가 이민수 박사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계속 검색하던 중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고 모든 창이 저절로 닫혔어요. 그리고 화면에 빨간 경고문이 나타났습니다. 불법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위치 추적 중. 공포에 질려 즉시 컴퓨터를 종료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동안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계속 뒤를 확인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경로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고 서랍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아파트를 수색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주셨던 작은 나무 상자가 떠올랐어요. 그 상자에는 제 입양 관련 서류와 한국에서 온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내 확인했어요. 다행히 상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자 안을 살펴보던 중 이전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한국어로 쓰인 편지와 함께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었고 뒷면에는 한글로 이민수 1950년 서울대학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민수 박사. 그가 어떻게 제 입양 서류와 함께 있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지만 한국어를 읽을 수 없어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즉시 번역 앱을 사용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번역된 내용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사랑하는 나의 손녀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 할아버지 이민수다. 국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의 존재는 지워졌고 너는 안전을 위해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때를 대비해 이 편지를 남긴다. 우리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과학과 철학이 완벽히 조화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내가 개발한 암호 체계가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다. 이제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은 내게 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민수 박사가 제 친할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전을 위해 입양되었다고요? 제 정체성에 대한 모든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제 타고난 재능, 암호 해독에 대한 직관적 이해, 그리고 한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나 역사적 진실을 넘어선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제 할아버지의 유산과 그가 남긴 암호 체계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의 귀환 작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계속되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저는 이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국방부? 그들은 분명히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박 교수? 그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녀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홀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다음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민수 박사의 암호 체계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야 했어요. 크라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한다면 최근의 통신 마비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 저는 국방부로 출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박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특이한 데이터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당신의 계정으로부터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계정이요? 어제는 일찍 퇴근했는데요. 아마도 시스템 오류 아닐까요? 마이클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간 당신의 접근 권한을 제한할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국방부 내부에서는 더 이상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건물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안전한 장소에서요. 오후 내내 저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민수 박사, 크라운 시스템, 통신 마비 사건, 그리고 제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확실히 누군가가 제 뒤를 밟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경로로 이동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 내려 택시로 갈아타고 다시 도보로 이동하는 방식으로요. 마침내 약속 장소인 브루클린의 작은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박 교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 이쪽은 정 교수님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한국 암호학의 전문가십니다. 박 교수가 소개했어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박사. 당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소. 정 교수가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박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 교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민수 박사의 제자였거든요.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와 사진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민수 선생님. 그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1958년이었소. 그 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언어학자였소. 그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현대 암호학에 적용하는 데 선구자였지. 침묵의 귀환 작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오. 하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이민수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소련이나 중국에 의해 납치될 위험이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사망을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미국 어딘가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었소. 그럼 제가 입양된 것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마도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겁니다. 박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의 가족도 안전하게 지키려는 조치였겠죠. 하지만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정 교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민수 선생님의 강의 노트 중 일부요. 내가 간직해온 것이오. 여기에 크라운 시스템의 기본 원리가 암시되어 있소.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조합될 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소. 이 원리는 현대 암호학의 치환과 전위 기법과 놀랍도록 유사하오. 노트를 살펴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군사통신 시스템, 특히 이지스 체계의 핵심 알고리즘이 이 원리를 기반으로 했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시스템의 약점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최근의 통신 마비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을까요? 이것 보세요. 제가 두 교수님에게 말했어요.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 중 발생한 통신마비 사건이 이 원리와 관련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크라운 시스템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면 현대 군사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 교수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는 게 좋을까요? 박 교수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CNN에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 대학 동창이 그곳 국제부 책임자로 일해요. 이런 중대한 발견은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의미였고 미국 정부의 반발도 거셀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연락해보세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이 부분을 보세요. 박 교수가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민수 박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활용해 수십억 개의 가능한 암호화 경로를 만들어냈어요. 1950년대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잡성이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박 교수는 CNN 동창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특별 취재팀을 즉시 파견했습니다. 취재진과의 첫 미팅에서 수석 프로듀서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폭탄 선언이네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미국 정부의 은폐를 폭로하는 차원을 넘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혁명으로 프레이밍하고 싶습니다. 취재 준비 중에 갑자기 호텔 방문이 두드려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정혜준입니다. 이민수 박사님의 마지막 제자였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노인은 작은 메모리 칩과 함께 오래된 일기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민수 박사님이 개발한 크라운 시스템의 완전한 개선 버전이에요. 백도어 없이 더 안전하게요. 박사님은 자신의 발명이 오용되는 것을 우려하셨지만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셨죠. 일기장을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감정이 담긴 글이 있었어요. 오늘도 지우의 얼굴이 생각난다. 그 아이는 이제 미국에서 새 가족과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취재와 준비 후 서울대학교에서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글 암호체계 60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CNN 특집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1443년 한국의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의미가 담긴 걸작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세종대왕의 과학적 천재성이 500년 후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 기반 암호 체계가 현대 군사 통신의 근간이 되었고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수십 년간 은폐해왔습니다. CNN 취재진은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방송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CNN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작은 문자 체계가 세계 최강대국의 군사기술 핵심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소셜미디어는 한글혁명이라는 해시태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 이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어요. 국방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일축했죠. 하지만 저희가 제시한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민수 박사의 공로를 인정하고 크라운 시스템의 한국적 기원을 공식 승인했어요. 냉전 시대의 국가안보 우려로 인해 이 정보가 제한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민수 박사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그의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CNN 특집 방송 직후 미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민수 박사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요양원에서 윌리엄 리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95세의 고령에도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계시다고 했습니다. CNN은 즉시 잃어버린 천재를 찾아서 이민수 박사의 귀환이라는 두 번째 특집을 기획했어요. 취재팀과 함께 플로리다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은 저를 알아보실까?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창가에 앉아 계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로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마침내 인식의 빛이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야. 그가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올 줄 알았단다. 저는 달려가 그분을 안았어요. 6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습니다. CNN 카메라는 이 모든 순간을 담았고 현장의 스태프들조차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어요. 나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에 항상 매료되었소.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현대 기술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암호 체계를 개발했을 때 그것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길 바랐소.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 내 딸과 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소. 하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 후회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지식이 세상에 기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이제 지우를 다시 만났으니 내 인생은 완성되었소. 그의 말에 스튜디오와 시청자들 모두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CNN 앵커는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CNN 특집 방송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한국 땅을 만지셨어요. 60년 만이구나. 그가 흐느끼셨습니다. 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그를 환영했고 청와대에서 파견된 의전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대통령은 이민수 박사에게 국가 최고 과학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CNN 카메라는 이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어요. 특집 방송의 마지막 장면에서 할아버지와 저는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란다. 그것은 과학과 철학,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 현대기술의 근간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NN의 두 차례 특집 방송은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했고 피바디상과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글 암호학은 전 세계 대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되었어요. 미국과 한국 정부는 공동으로 이민수 암호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저는 그곳의 초대 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여 한글의 구조적 원리가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집에 정착하셨고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주 연구소를 방문해 젊은 연구자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60년 전에 시작한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어가는 것을 보니 더 바랄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때로는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 여정은 한글에 숨겨진 비밀과 할아버지의 잊혀진 유산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세계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보물이자 미래 기술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NN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이것은 정말 세계를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김지우였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감동 튜브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